여보, 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우리 집까지 날렸어. 65세 김태준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경악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65세, 대기업에서 40년간 근무하다 올해 명예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과 연금으로 아내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죠. 여보,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더라. 아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운동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등산이라도? 등산? 나이가 이런데. 65세가 뭐가 늙었다고 그래? 요즘 시대에 65세면 청년이야. 그렇게 시작된 등산이었어요. 처음에는 동네 뒷산부터 시작했죠. 한 달 정도 혼자 다니다가 인터넷에서 서울 실버 등산회라는 모임을 발견했어요. 어? 나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네. 첫 모임 날 집합 장소인 북한산 입구에 나갔어요. 20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60대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가입한 김태준입니다. 어머, 새로운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 씨는 다른 회원들과 달리 젊고 예뻤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임에 나왔을까 궁금했죠. 등산 중에 소영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태준 씨, 등산 처음이세요? 네, 건강 때문에 시작했어요. 멋있으세요. 저도 운동 부족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됐어요. 소영 씨는 정말 친근하고 매력적이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산 후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소영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해요. 혼자 살다 보니 시간이 많아서 등산을 시작했어요. 혼자 산다는 말에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등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 우리 나이대야. 그런데 한 분은 좀 젊어. 40대 후반 정도? 아, 그래? 아내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영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젊고 예쁜 여성이라 그런가 했죠. 두 번째 등산 모임에서 소영 씨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 등산화 어디서 사셨어요? 정말 좋아 보이네요. 아, 이거요? 등산용품점에서. 저도 새로 사려고 하는데 시간 되실 때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등산용품점에 함께 가게 됐어요. 아내에게는 등산 모임 회원이랑 용품 보러 간다고만 했죠. 용품점에서 소영 씨는 정말 활발하고 밝았어요. 이거 어떤가요? 아, 그런데 너무 비싸네요. 등산화 가격을 보고 망설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는 기념으로요. 15만 원짜리 등산화를 사드렸어요. 소영 씨가 정말 고마워했죠. 태준 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그날부터 소영 씨와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등산 관련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저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서 좋기도 해요. 소영 씨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묘한 감정도 함께. 세 번째 등산에서는 더 가까워졌어요. 태준 씨, 커피 한잔 할까요? 하산 후 둘이서 카페에 갔어요. 다른 회원들과는 따로 말이죠. 태준 씨는 부인분과 사이가 어떠세요? 음, 평범해요. 4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아, 그렇겠네요. 저는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연애는 해도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태준 씨 같은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65세 나이에 49세 미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소영 씨 생각뿐이었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등산 재미있어? 응, 건강에도 좋고. 그래, 좋은 취미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아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40년간 믿어온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등산 전에 소영 씨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소영 씨, 등산 전에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요? 좋아요. 저도 태준 씨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점심 약속을 잡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파멸의 첫걸음인 줄 전혀 몰랐어요. 소영 씨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점심 데이트에서 소영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태준 씨 정말 매력적이세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과찬이에요. 저 같은 늙은이가. 늙은이라니요. 정말 멋있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안정적이고. 소영 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내에게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영 씨는 왜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태준 씨 마음이 너무 따뜻하세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불륜이 시작됐어요. 등산 모임이 있는 날 외에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는 등산 연습한다, 등산 용품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댔죠. 한 달 후 소영 씨가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태준 씨,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어떤 사업이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제가 디자인을 하니까 핸드메이드 제품을 팔려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혼자서는 어려워서요.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소영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첫 번째 돈 3천만 원을 줬어요. 아내 몰래 적금을 해지해서요. 소영 씨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태준 씨,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돈도 돌려드리고 더 보답할게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어요. 40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죄책감도 있었지만 소영 씨에 대한 감정이 더 컸어요. 한 달 후 소영 씨가 또 연락했어요. 태준 씨,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돈 2천만 원을 줬어요. 태준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영 씨의 쇼핑몰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소영 씨, 쇼핑몰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 아직 준비 중이에요. 곧 오픈할게요. 그리고 또 한 달 후, 태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기를 당했어요. 제품 공급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했어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하죠? 소영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준 돈은? 못 돌려드릴 것 같아요. 저도 피해자라서.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소영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소영 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저는 그녀를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태준 씨, 정말 죄송해요. 태준 씨 돈까지.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소영 씨가 괜찮으면 돼요. 그런데 한 달 후 소영 씨가 더 큰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준 씨, 제가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요. 투자요? 해외 부동산 투자인데 6개월 만에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요. 그런 투자가 있나요? 네, 제 지인이 이미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최소 투자금이 1억인데 1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소영 씨를 믿었고 또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억을 마련했어요. 아내에게는 주식 투자한다고 거짓말했죠. 태준 씨, 정말 감사해요. 6개월 후에는 1억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소영 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소영 씨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연락이 안 돼요? 아, 투자 관련해서 너무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투자 결과에 대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등산 모임에서 다른 회원이 말하더라고요. 소영 씨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네요. 소영 씨요. 2달 전에 갑자기 연락 두절됐어요. 회비도 안 내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소영 씨에게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카톡도 읽지 않았고요. 소영 씨가 살던다는 원룸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전 세입자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총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날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집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소영 씨는 어디로 간 건지, 더 큰 문제는 곧 터졌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투자금으로 쓴 돈 때문에 대출 이자를 못 낸 거였어요. 한 달 후 은행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과연 40년 동안 믿어온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 영숙이가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뭔데? 사실 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 아내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우리 집을 날렸어. 영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소영 씨와의 만남, 불륜, 그리고 사기당한 이야기까지 전부. 등산 모임에서 만난 49세 여자와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해서 집이 경매에.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정말 대단하네. 여보, 40년을 믿었는데 65세의 바람을 피워. 그것도 사기까지 당해? 영숙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일어나? 응? 일어나라고. 그리고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영숙이도 맞은편에 앉더니 말했어요. 첫 번째, 바람 피운 건 용서 안 해. 하지만 65세에 그런 일 당한 건 어쩐지 불쌍하네. 여보, 두 번째, 사기 당한 건 이건 용서 못 해. 가족 몰래 그런 큰 돈을 움직이다니. 정말 미안해. 세 번째, 영숙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 찾아서 돈 다시 받을 거야. 뭐라고? 나 변호사였던 거 잊었어? 맞아요. 영숙이는 결혼 전에 변호사였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그만뒀지만 법조인이었죠. 20년 만에 다시 일해볼까 보다. 하지만 소영 씨는 이미 종적을 감췄는데 종적을 감춰? 바보야. 요즘 세상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영숙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사냥꾼 같았죠. 먼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할 거야. 다음 날 영숙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어요. 요즘 이런 연애 사기가 많아요.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영숙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남편과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통화 녹음 파일까지. 이걸 언제? 어젯밤에 다 정리했어. 20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가능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낼 거야. 정말 가능해? 나만 믿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영숙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과연 영숙이는 소영 씨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영숙이는 정말 변호사다웠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죠. 먼저 그 여자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해야 해.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데, 바보야. 등산 모임 회원 명단이 있잖아. 맞아요. 등산 모임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제출했었어요. 등산 모임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소영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영 씨요. 그분 이상해요.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회비도 안 내고 혹시 신상 정보를 개인 정보라서 함부로 줄 수는 없는데 왜 필요하세요? 영숙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명숙입니다.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요? 네,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어요. 하루 만에 소영 씨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냈어요. 이소영이 아니라 박미경이네. 주소도 강남이 아니라 구로구고. 완전히 거짓말이었구나. 그리고 이것 봐. 영숙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건이 3건 더 있어. 뭐라고? 법원 판결문 검색해보니까 박미경이라는 이름으로 연애 사기 전과가 있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소영 씨가. 아니, 박미경이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니. 피해자들이 모두 60대 남성이고 수법도 비슷해. 등산 모임,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접근해서.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판결문을 보니까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없거든. 영숙이의 분석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날 오후 영숙이가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여보, 이것 봐. 뭐예요? 박미경의 계좌 추적해봤는데 당신이 보낸 돈이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됐어. 다른 계좌? 응, 김철수라는 사람 계좌로. 그런데 이 사람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아. 영숙이는 정말 꼼꼼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인데도 전혀 서툴지 않았죠.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신청했어. 그런 게 가능해요? 형사사건으로 신고했으니까 가능해.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거야.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경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이가 바로 움직였어요. 경찰관님, 현장 급습은 언제 할 예정이세요? 내일 오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피해자이시니까 동행 가능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디어 소영 씨, 아니 박미경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내일 그 여자 얼굴 봤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돼. 증거 확보가 우선이야. 알겠어. 그리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법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는 거야.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과 함께 인천의 한 빌라로 향했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관 4명과 저희 부부가 함께였죠. 3층 302호입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소영 씨 목소리가 맞았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소영 씨뿐만 아니라 40대 남자 2명, 30대 여자 1명이 함께 있었어요. 박미경 씨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소영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 씨? 어떻게? 수사상 필요해서 동행했습니다. 내부 수색하겠습니다.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한 방에서 컴퓨터 5대와 함께 수많은 서류들이 발견됐어요. 타겟 리스트라고 적혀 있네요. 서류를 보니 60대 이상 남성들의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름, 나이, 재산 상황, 가족 관계까지. 이건 시나리오고요. 다른 서류에는 등산 모임 접근법, 감정 조작 방법, 투자 사기 시나리오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영숙이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네. 그때 40대 남자 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이 서류들은 뭐예요? 경찰이 추궁하자 소영 씨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지시받은 대로 한 거예요. 누구 지시요? 김 사장님이.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의 배후였어요. 수색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피해자가 총 23명입니다. 23명이요? 네, 피해 금액이 총 15억 원 정도 됩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23명의 할아버지들이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던 거죠. 그럼 제가 준 돈은? 대부분 김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소영 씨, 박미경이 저에게 말했어요. 태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김 사장이 제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그리고 안 하면 해코지 하겠다고. 변명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어요. 영숙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경찰이 4명 모두 체포했어요. 박미경,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영 씨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있었죠. 태준 씨, 소영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마음이. 그만해요. 영숙이가 끼어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이제 김 사장이라는 놈을 찾아야 해. 찾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박미경이 다 불어놓을 거야. 과연 사기단의 진짜 보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미경의 자백으로 김 사장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김창호 52세 조직 보스입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저질러 왔고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100억이요? 네,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연애 사기까지 확장한 겁니다. 영숙이가 물었어요. 현재 소재는 파악됐나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검거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김창호와 대면할 기회가 있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창호를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자였어요. 김창호 씨, 피해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김창호가 저희를 보더니 뻔뻔하게 말했어요. 뭐 사업이다 보니까 손해 보는 분들도 있는 거죠. 사업이라고요? 영숙이가 화를 냈어요. 이게 사업이에요? 순진한 노인분들 속여서 평생 모은 돈 털어간 게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김창호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변호사님, 저도 변호사 있으니까 법대로 하시죠. 그때 영숙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법대로 하자고요. 좋아요. 뭐죠? 그게? 김창호 씨 재산 전체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예요. 가압류요. 네, 그리고 피해자 23명 전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김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있어요. 국세청에도 신고했어요. 탈세 혐의로. 탈세요. 10년간 100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을 리 없죠. 영숙이는 정말 철저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언론사 제보서예요.
이 사건이 내일 뉴스에 나갈 예정이에요. 언론사까지요. 내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죠. 김창호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협의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와서 협의요? 피해 금액 전액 변상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셔야 해요. 결국 김창호가 항복 선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영숙이가 차분히 말했어요. 첫째, 피해 금액 전액 변상. 둘째, 정신적 피해 배상금 별도 지급. 셋째, 공개 사과. 공개 사과요? 네, 언론사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세요. 김창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3일 후 김창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저의 잘못으로 많은 어르신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피해 금액 전액과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지급했어요. 저희가 받은 돈은 원금 1억 5천만 원에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총 2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여보, 큰일 났어. 영숙이가 신문을 들고 와서 소리쳤어요. 왜요? 김창호가 감옥에서 자살했대. 뭐라고요? 신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김창호가 구치소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것 봐. 뭐예요? 김창호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었대. 김창호는 그냥 중간 보스였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창호도 더 큰 조직의 말단이었다니. 그럼 진짜 보스는? 아직 파악 중이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다고 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미경이 출소했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거죠.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태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뭔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태준 씨 안전과 관련된. 영숙이와 상의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물론 영숙이도 함께였죠. 카페에서 만난 박미경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태준 씨,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경고하려고 왔어요. 경고요? 김창호 위에 있던 진짜 보스가 복수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김창호가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경찰에 불었다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특히 영숙 씨가 위험해요. 너무 철저하게 수사해서. 영숙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정말 위험해요. 박미경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대신 조심하세요. 그렇게 박미경으로부터 더 큰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하지만 영숙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네. 좋은 기회요? 진짜 보스까지 잡을 수 있는 기회 아니야. 하지만 위험한데? 위험해도 해야지. 이런 놈들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 영숙이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경찰과 함께 더 큰 조직을 잡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미끼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끼요? 네, 보스가 직접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정말 무서웠지만 영숙이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어요. 과연 진짜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과 함께 한 작전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박미경을 통해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였죠. 태준 씨 부부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어요. 이틀 후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김태준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누구세요? 그냥 만나시면 됩니다. 거절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물론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약속 시간에 나타난 사람은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김태준 씨, 네. 저는 이정수입니다. 김창호 위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왜 찾으셨는지. 간단해요. 너무 나서지 마세요. 뭐라고요?
김창호 일로 언론에까지 나오고 우리 사업에 지장 줬잖아요. 이정수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조용히 지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요. 만약 안 그러면? 그럼 댁 부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자식이. 하지만 영숙이가 저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그리고 이정수에게 말했어요. 협박죄로 추가 고발하겠습니다. 뭐? 지금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이정수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영숙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 계좌 추적 결과예요. 지난 5년간 5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네요. 그게 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어요. 내일부터 전면 수사 들어갑니다. 이정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때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이정수 씨 체포합니다. 뭐? 왜요? 협박죄, 조직폭력배 활동,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수갑이 채워지는 이정수를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한 달 후 재판에서 이정수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조직 전체가 해체됐죠. 피해자 총 157명, 피해 금액 300억 원 규모의 사기 조직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발표였어요. 박미경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수사 협조를 한 대가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희 부부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은 무슨, 재미있었어. 재미있었다고요? 응, 20년 만에 변호사 일 다시 하니까 짜릿하더라. 영숙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어요. 사기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거야. 정말요? 응, 나 같은 피해자들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65세의 바람을 피운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둘째, 4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셋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영숙이도 60세에 변호사 일을 재개했고 지금은 사기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영숙이는 시니어 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로 유명해졌고 저는 영숙이를 도와서 피해자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희도 당해봐서 마음을 알아요. 박미경은 출소 후에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등산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영숙이와 함께요. 여보, 그때 등산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럼 나도 변호사 일 다시 시작 안 했을 거고. 그것도 그렇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악의 실수가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지금 저는 영숙이와 함께 시니어 사기 예방 교육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5세에도 사랑은 가능해요. 하지만 사기는 조심하세요.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40년을 함께한 가족을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 부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냅시다. 시니어 사기 피해 상담 국번 없이 182 금융감독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전하세요.